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영재교권 합격 전략 동영상 강의 활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1단계, 1강은 먼저 듣고 문제를 푼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영재교권 지필 유형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친구들은 먼저 영재교권 지필 유형에 맞게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을 1강에서는 좀 자세히 설명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1강을 먼저 듣고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배운 다음에 그죠? 답안을 쓰는 게 중요하고 또 답을 빨리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나는 뭐 이제 문제를 잘 푸니까 자기 실력을 막 표출하기 위해서 답을 빨리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실제로 뭐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 답을 빨리빨리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 이제 핵심적인 답을 쓰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답을 바로바로 생각나는 답을 쓰면 그 답들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답을 빨리 쓰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답안 작성 요령에 맞게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먼저 1강을 듣고 이렇게 문제를 접근해서 이런 식으로 답을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답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또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학생에게는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활용해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는 학생, 강의 듣고 뭐 교재를 보고 문제를 풀고 답안을 강의 보면서 답안을 수정하고 하는 것들을 하기 힘들어하는 학생이면 학원에 가서 그 도움을 선생님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원 수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2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단계는 문제를 먼저 풀고 강의를 수강한다. 항상 이렇게 강의를 어떻게 들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문제를 먼저 풀고 강의를 수강해야 된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충분히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서 답안을 작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좀 있다면 충분히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서 답안을 작성하게. 그리고 강의를 수강하면서 자가채점, 직접 본인이 채점하면서 답안을 수정 보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문제를 충분히 생각하면서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냈는지, 그래서 어떻게 답안을 써야 되는지 생각을 좀 해야겠죠. 그리고 사고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뭐 사고력 문제는 뭐 이렇게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뭐 푸는 뭐 수학 문제나 그런 것들은 그러면 되는데 이제 창의성 문제들 같은 경우는 좀 독창성 있는 답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고하는 힘이 중요합니다. 그죠? 생각하는 힘. 이제 창의성을 끌어내려면 막 머리를 쥐어짜서 해야 되는데 이제 저학년일수록 그 사고하는 힘이 많진 않지만 사고하는 걸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고학년을 갈수록 사고하는 힘을 기르지 않은 학생들은 이제 생각하기 싫어하죠. 그래서 저학년일 때 이런 연습들을 해서 고학년 때도 사고하는 힘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생각하기 싫으니까 막 바로바로 떠오르는 답을 쓰면 이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답안이 아닌 독창적인 답안 작성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꼭 충분히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서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어, 더 늦기 전에 생각하는 걸 많이 귀찮아하기 전에 사고하는 힘을 좀 더 기를 수 있게. 그죠? 애써 제 영재교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만 더 생각하면 어, 합격할 수 있는데, 그죠? 생각하는 게 귀찮아서 요즘 아이들이 귀찮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귀찮아서
답을 대충 쓰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3단계는 시험 시간에 맞게 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90분인 경우는 저희가 모의고사 기준으로 보면 한 해 분량이 90분으로 14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분인 경우, 뭐 간혹 60분인 서울 지역은 60분인 경우가 있는데 10문항, 파이널 50제는 한 강의 10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문항 정도가 적당한데 이건 실제 문제보다는 문항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죠? 그렇게 문항수 많고 난이도도 좀 있게 연습을 해야지 실제 시험 시간에 시험 볼 때는 좀 더 여유가 생기겠죠. 이렇게 연습을 하면. 그래서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2단계만 하면 충분히 생각하고 답안을 작성해야지 막 하다가 나도 모르게 한 문제 그 생각이 잘 안 나서 막 고민하다가 어, 시간 내에 답안을 다 제출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3단계는 시험 시간에 맞게 문제 푸는 연습. 그렇죠? 좀 막히는 문제는 잠시 보류하고 다음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리고 강의는 이제 2단계까지 했으면 강의는 이제 2배속 또는 1.5배속으로 수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그 문제를 열심히 풀고 이제 확인하고 하는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니까 이제 강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푼 문제를 확인하고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고 보완하는 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강의는 2배속 또는 1.5배속으로 해도 아이들이 집중해서 잘 자신의 답안을 비교해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필요한 부분만 수강해도 돼요. 내가 확실히 아는 문제는 굳이 뭐 강의를 듣지 않아도 되니까. 그죠? 자, 영재교육원을 합격하기 위한 동영상 강의 활용법은 1단계, 2단계, 3단계 순으로 꼭 진행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재교육원 합격 전략 동영상 강의 활용법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